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가 기사화한 그런 글인데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후방기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후방기지는 어딘가? 후방기지가 원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후방기지가 없었다면은 탄약을 누가 대줍니까? 장비를 누가 대주고 무기를 누가 대줍니까? 어디서 대줍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후방기지가 없고 바로 그 뒤에 바다가 있었다. 바다가 있고 후방기지가 전혀 없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우크라이나 무기 공장들을 전부 다 겨눠가지고 다 한 번 때렸으면은 그 뒤로 무기 못 만들어냅니다. 포탄 못 만들어냅니다. 탄약 못 만들어냅니다. 미사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후방기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입니까? 아닙니다. 울릉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탄약을 준비하고 한반도에 항상 출동을 대기하는 그러한 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이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즉 일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만약에 없다면 전면전이 일어나면 완전히 치명적으로 패망합니다. 바로 이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과거와 달리 성곽을 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기가 창, 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탄이 폭탄 아닙니까? 폭탄도 그냥 폭탄입니까? 그 다음에 미사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를 없앤 자가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6.25 때 후방기지 역할을 했던 일본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주한미군이 대기를 하고 화약을 거기다 가져와서 그 화약을 거기서 군수공장을 돌려가지고 화약 생산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6.25 때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후방기지가 그때 역할을 한 게 일본이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후방기지는 그럼 어딜까요? 그 바로 옆에 인접한 폴란드입니다. 그 대신에 폴란드는 나중에 전후 복구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 엄청난 예산은 세계 각국에서 전부 이렇게 유엔에서 또는 이 나토라든가 그 동맹국에서 전부 다 이 돈을 분배해서 대주고 해서 엄청난 돈의 재건 사업이 시행됩니다. 1, 2년도 아니고 한 5년 이상에 걸리면서 그 돈이 투하가 됩니다. 그러면 폴란드는 그 대가를 받습니다. 후방기지 역할을 한 대가를 받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는 가장 입김이 셉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폴란드에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기 수출을 합니다. 방산 수출을 완전히 극대화시키고 폴란드와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번에 방문을 한 겁니다. 바로 다음에 올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벌써 우크라이나 그 어려운 기차를 타고 숨다시피 해서 007처럼 잠입해 들어가서 젤렌스키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젤렌스키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국가 재건에 도와달라.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주력으로 폴란드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돕기로 다 이렇게 밀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의 후방기지 폴란드
폴란드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폴란드라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폴란드를 소련이 때리질 못합니다. 소련이 폴란드 때렸다는 3차 대전입니다. 그냥 소련은 몰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질 못하죠. 그 후방기지. 자, 지금 일본이 지금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과의 전쟁이 난다면 바로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지금 일본에 있는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입니다. 거기서 포탄이고 뭐고 전부 다 만들어서 군수공장에서 해가지고 이걸 한국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래서 한미일 관계가 군사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탄약 580만 톤이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출동을 대기하고 있는 데가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인 일본이고, 이 후방기지가 없으면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에 완전 패망합니다.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 유엔사, 우리 주한 유엔사, 주한 유엔사는 싸워야 되는 거고, 싸우는 주력이고, 주일 유엔사는 후방기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전쟁에는 일본군이 같이 동맹국이 돼서 같이 전투에 임합니다. 이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유엔사 재활성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는데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군 수뇌부 격려 오찬 행사에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최병혁 현 서울 안보포럼 이사장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엔사를 재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비꼬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강화된 유엔사를 통해서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문재인은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이에 최 전 부사령관은 유엔사 재활성화와 작전 통제권 강화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17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엔사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미군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6년쯤 시작돼가지고 2014년에 커티스 스케로버티 주한 미군 사령관 시절 공식화됐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지원하는 7개의 그 유엔사 후방기지가 주일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 기지가 7개나 있습니다. 네. 일본에만 7개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오사카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한 7개 정도가 저 아래 오키나와까지 딱 해가지고 한 7개가 후방기지가 미국의 유엔사의 후방기지지만 실질적으로 미군의 후방기지인 셈이죠. 17개국이 이렇게 합쳐 있으니까 유엔의 후방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요코타라고 자꾸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 요코타 기지는 공군기지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고 미 5공군 사령부가 거기 있습니다. 미 제5공군 사령부,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중전력 공군 사령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코스카라는 데는 해군기지입니다. 미 7함대 모항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 해외 최대 해군기지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기지 중에서 최대의 해군기지가 요코스카 해군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캠프 자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육군기지입니다. 주일 미 육군사령부, 1군단 전방사령부, 일본 육상자위대, 중앙응집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세보 기지가 있죠. 여기도 해군기지입니다. 한반도의 최근접 군수지원 기지입니다. 여기는 탄약 580여만 톤이 또 유류 2억 1,100만 갤런이 비축되어 있는 한국전을 위해서 비축되어 있는 데입니다.
가데나 기지, 오키나와 공군 기지는 미 아태 지역의 최대 전진 배치 공군 기지입니다. 첨단 무기들이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비치에는 오키나와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후덴마, 오키나와에는 또 해병대 기지가 해병대 항공기 300여 대가 배치되어 있고 제3해병 원정군 한반도 출동 지원군이 거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문재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한국군이냐 미군이냐 이렇게 비꼬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사실, 실질적인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봤습니다. 어느 나라를 위한 대통령인가? 이거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최 전 부사령관 등 일부 군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불신과 견제는 정권 내내 계속됐습니다. 앞서 2019년 7월에는 미국이 6.25 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군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하다가 우리 청와대하고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니 유엔사가 유엔 연락장교, 독일군 연락장교 유엔사 파견을 추진하다가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되기도 했다는 것. 이건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참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지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소위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 안보 특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인은 극좌파입니다. 친북주의자입니다.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 임종석이가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 임종석이를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 얘기는 또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 외통위원장,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이가 했습니다. 여러분 송영길을 주시해야 됩니다. 임종석, 송영길, 이제 문정인은 연세대학 교수였던 문정인은 이제 이빨이 빠졌을 때니까 뭐 주의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겠지만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사람이 임종석과 송영길입니다. 문재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전선언에 유엔사가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자, 일부 군 관계자는 말이죠. 청와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다른 의견을 밝히자 여러 형식의 압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옷도 벗기고 뭐 난리를 칩니다. 보복을 하는 거죠. 당시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발견한 소식통은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고위 정상에게 당신이 한국군이냐 미군이냐 별 4개 달고 미군에게 그런 얘기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하고 힐난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까지 전했습니다. 유영은 군사 전문 기자는 아주 냉철하게 이 기사를 아주 잘 써나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유엔사 견제, 이거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겪는 마찰은 실로 컸습니다. 지난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합니다. 네. 지난해 7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선언 69주년 기념 동맹평화 컨퍼런스에서 유엔사는 아무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더러운 작은 비밀 같았다. 더티 시크릿 같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비밀 같은 거. 이 문재인을 겨냥한 겁니다. 더럽고 치사했다는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왜 더럽고 치사했을까요? 문재인 자체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유엔사 회원국의 한미연합 연습 참가 현황을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392명이 와서 한미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8년 기준입니다. 이게 언제냐? 2009년에서 2018년 기준입니다. 그동안에. 영국은 310명, 호주는 278명, 덴마크 67명, 프랑스 45명, 뉴질랜드 44명, 노르웨이 19명, 콜롬비아 12명. 2018년 후반기에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 합의로 중단이 됐습니다. 18년에 딱 중단시켰습니다. 예? 후반기를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누가요?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이 중단을 시킨 겁니다. 유엔사까지 훈련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국방훈련은, 국군훈련은 물론이거니와 유엔사 훈련까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사시에 우리 생명줄입니다. 바로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는 7개의 미군 기지입니다. 즉 유엔사 유엔기지입니다. 유엔기지. 이 7개의 각각 각군들 특성 있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에이브럼즈 전 사령관은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정부와 문재인과 마찰이 있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요원들을 유엔사에 투입했다. 부임 당시에 유엔사 본부에는 소대보다 적은 35명만 있었다. 이러면서 이거를 70명으로 늘리는 것이 내 노력의 전부였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남북 군사합의 체결 2달 만인 2018년 11월 부임해가지고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롯해서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두고 문정부와 여러 차례 신박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착공식. 북한 보병을 싣고 쫙 한번 내려오면 바로 어떻게 되죠? 생각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열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오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유엔사는 정말 남북관계와 통일의 장애물이고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까? 전문가들은요.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맞아가지고 유엔사의 성격과 역할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6.25 전쟁 발발 직후 50년에 1950년에 7월 일본 도쿄에서 창설됐습니다. 1957년 7월 서울 용산기지로 옮겨온 뒤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6.25 전쟁 참전국 중심의 17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여러분,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시 정지하고 있다. 이런 중단하고 있다는 상태고요. 문재인이 주장한 것은 종전협정하자. 전쟁을 끝냈다고 선포하자. 그리고 통일하자. 연방제하자 이겁니다. 북한하고 연방제하자. 이런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하마터면 멸망 직전까지 들어간 겁니다. 열을 안 내려고 해도 열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보 측면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는 게 한반도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북한하고 이 전력 제공국들에서 병력과 장비를 받아야 하는데 한미연합사 작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사시 전력 제공국에 병력 장비가 들어오는 데가 바로 한국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대로 폭격을 받을 텐데요. 그 통로가 요코스카 항 유엔사 후방기지 7곳, 아까 얘기한 쫙 전국의 7곳입니다. 이들은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가 함정과 해상 초계기, 잠수함 등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서 북한 불법 환적 선박 등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함정과 항공기들이 유류 등 보급을 받고 있는 곳도 유엔사 후방기지들입니다. 세계 유일한 장기 맞춤형 특별 안전보장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후방기지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거의 절대적입니다. 7개 유엔사 후방기지는 미 해군기지 중 해외 최대인 칠함대 모항이 있습니다. 칠함대 알죠? 미국 칠함대. 요스코스
요코스카항 비롯해서 또 요코다 5공군, 미국 5공군,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고 사세보의 해군기지 캠프 자마의 육군기지, 일본 본토의 4기지 가운데 4기지하고 또 가데나 공군기지, 오키나와에는 사세보 해군기지, 캠프 자마 육군기지, 일본 본토의 그 4기지 외입니다. 그 다음에 후텐마 해병대 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뭐 그냥 포함해서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코스카에는 핵추진 항모를 비롯해서 핵추진 항모가 거기 딱 있습니다. 상시대기입니다. 유엔사 군정위원회 수석대표로 후방기지들을 둘러봤던 장광현 예비역 육군소장의 저서 유엔군 사령부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사세보 해군기지는 한반도 최근접 군수지원기지입니다. 탄약 580여만 톤이 거기 딱 적재돼 있고 유류 있지 않습니까? 유류가 2억 1,100만 갤런이 비축돼 있습니다. 칠함대 소속 함정 70여 척이 3개월간 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이 여기 딱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요,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 등이 배치되어 있고 북한 지역 1, 2시간 내에 바로 출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격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광현 전 군정위 수석대표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으면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유엔사는 유엔이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출시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장기 맞춤형 특별 안전보장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감사해야 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 여러 해 근무했던 거버 장군은 2021년 2월 워싱턴 캡스 아태전략센터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유엔사 같은 조직을 다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70년 가까이 유엔사가 존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에는 정말 큰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정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가 들어서더라도 유엔사의 명칭과 역할을 바꾸어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철저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게 존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엔사 한국군 참모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광창 한국 유엔사 친선협회 회장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엔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안광찬 예비역 육군소장 한국 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는 한국 유엔사 친선협회 초대회장인데 사회 일각의 유엔사 해체론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회장은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평시에는 정전관리를 위해서 남북 군사 대화 통로가 없어져서 전쟁 억제 기능을 상실하고 또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7곳도 설치 근거가 없어져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유사시 전쟁 지속 능력을 제공할 기능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금 문재인 정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들이 종전협정을 하자고 했을까요? 유엔사를 없애고 일본의 후방기지가 자동으로 소멸되게끔 만들려고 행동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문재인에게 경찰 특별자문위원회 있죠. 경찰 제도발전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이 박 변호사, 박 위원장이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사실을 적시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사실을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70%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발언에 대해서 아주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는 고영주 검사장이죠. 그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유민주당 대표입니다. 당대표입니다. 그는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국회에서까지 얘기해가지고 당시 박문진 이사장을 그냥 축출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돼서 결국 축출이 됐습니다마는 결국 그 두 분의 말은 이 고영주 변호사의 말은 선각자적인 게 있었고 대법원에서 무척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고영주 변호사가 그때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국회에서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예, 고발당해가지고 3심까지 가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죠. 네. 네. 이거 참 여담 같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유엔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한 것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국가 안보 틀을 딱 휘어잡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지금 모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꼭 잘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국민의 힘 출신은 대통령 후 아무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같이 경쟁했지만 결국 국민이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PP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명명을 했습니다. PP는 뭐냐? 프레지덴셜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냐? PP. People's 국민의 우리 국민들의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지 국민의힘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People's President PP라고 제가 명명을 한 1년 전에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PP다. People's President지 People's President, People's Party's President가 아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이다. People's President다 해서 PP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뽑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우리는 굉장히 명심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어졌습니다. 바로 종전협정에 들어가려고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연방제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들 교체가 강제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평양 이주, 함경도 이주, 어디 이주를 시켰을 것이고 킬링필드가 일어났을 겁니다. 킬링필드 여러분 아시죠? 콜롬비아, 베트남에는 킬링필드 말이 없지만 베트남에는 조용히 더 많은 수천만이, 1,000만 이상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세르지 못합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더 종속이 되었다면 킬링필드. 예. 제가 그래서 절규를 한 겁니다. 네. 예. 여러분 이제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이 유엔사 문제가 지금 후방기지가 지금 바로 7군데가 미국의 유엔사의 기지들이 일본의 후방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 때문에 전쟁이라면 거기서 바로 때리게 돼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지원하고 폭탄, 뭐 모든 게 580만 톤이 거기 폭탄이 있고 그곳에 그 엄청난 유류가 저장이 돼 있고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오늘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인 유영원 기자가 알기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아,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은 알았습니다만은 정말 리얼하게 이 기사로 나온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